설날, 휴강. 휴강이요? 설날이니까. 아, 오케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물질. 원소. 원소가 뭐죠? 원소의 정의가 뭐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순수한 성분. 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성분. 자, 얘를 원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 그러면 얘는 수소라는 원소예요. 그죠? 수소. 자, 그럼 원자는 뭐예요? 원자는 뭐예요? 원자는 뭐야? 자, 원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입자야. 최소 입자. 원소는 성분이고 원자는 입자야. 자, 원자 그럼 요렇게 생긴 입자가 생각나야 돼. 수소 원자라고 하죠. 수소 원자. 자, 분자는 뭐야? 플러스 그거 붙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자, 물질의 성질이 있는 입자야. 얘도 입자야. 물질의 성질들이 입자야. 일반적으로 얘는 원자들의 결합. 자, 유식한 말로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 공유결합. 자, 원자들의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서 수소 분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입자가 생겨하면 수소 분자가 되는 거야. 자, 원소, 원자, 분자. 다 다른 거야. 원소, 원자, 분자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3C6H12O6가 있어요. 오케이. 3C6H12O6가 있어요. 자, 이게 뭐야? C6H12O6. 포도당. 포도당이야. 자, 원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원소를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원소가 뭐예요?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원소는 순수한 성분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원소가 뭐예요? 탄소랑 수소랑 산소가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원자가 몇 개예요? 그럼 원자 몇 개야? 탄소 원자 몇 개예요? 18개. 6개짜리가 세 덩어리니까 18개. 638. 자, 18개. 수소 원자는 36개. 산소 원자는 18개. 합해서 총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자가 몇 개예요? 그럼 분자 몇 개예요? 3개. 분자는 이 전체 덩어리가 앞에 세 덩어리 있다는 거지, 그지? 3개예요. 자, 이게 원소, 원자, 분자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원소, 원자, 분자의 의미.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세상을 이루는 원소.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 이거 다 외웠죠? 이거 기본 암기사항이잖아, 이거. 자, 볼게요. 자,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거 뭐야? 우주에 제일 많은 거? 수소와 산소. 아니고. 헬륨. 수소, 헬륨 3대1.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거 수소, 헬륨.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거 뭐야? 철. 산. 규. 마. 자,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철, 산, 규마야. 철, 산, 규마. 지각에 제일 많은 거 뭐야? 산소. 산, 규, 알, 철이야. 산규알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이야. 지가 제일 많은 거. 생명체 제일 많은 거 뭐야? 산소. 생명체. 산소, 산, 탄, 수, 질이야. 산탄수질. 산소, 탄소, 수소, 질소야. 자, 대기에 제일 많은 거 뭐야? 대기. 질소. 질소. 산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질산아이야. 됐죠? 다 외웠죠? 그냥 기본 암기상.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건 수소와 헬륨이야. 왜 그래? 우주에서 만들어진 게 수소와 헬륨이니까. 그렇죠? 우주에서 만들어진 게 수소와 헬륨이야. 3대1.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 질산아이야. 그죠? 지각은 뭐야? 산규알철이야. 산규알철. 바다에는 물이니까 당연히 뭐 산소, 수소죠. 그죠? 자, 사람 몸에는 뭐가 제일 많아? 산탄수질이야. 많은 거 순서대로 외우세요. 그렇죠? 산탄수질. 사람의 몸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질량비야, 질량. 칼륨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암기사항 이거 잘 외우고. 자, 원소의 분류.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순수한 성분은 뭘로 돼 있을까가 궁금했다는 거죠. 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도훈이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뭘로 얘가 만들어졌을까? 라는 게 궁금했다는 거야. 뭘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서 궁금하면 뭘 하면 돼? 분해해보면 돼. 분해해보면 되죠. 잘라봤어요. 이렇게 윙윙윙 잘랐어요. 자, 잘라서 자, 봤더니만 어떤 A라는 성분과 B, C 뭐 이런 게 찾아낸 거야.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찾은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제일 처음에는 무슨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순서대로 먼저 배열을 했을까? 무게순으로 배열했어요. 무게순. 이 무게를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자량이라고 해요. 원자량수.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의미예요. 자, 원자의 상대적 질량. 자, 그래서 데베라이너, 뉴렌즈, mendel레프 여기까지. 자, 여기 mendel레프까지는 무슨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자, 그런데 원소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이 아니구나라는 사람을 그걸 처음에 안 사람 누구예요? 모줄리예요. 자, 모줄리는 양성자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했어요. 양성자 수를 측정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 순으로 매기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자, 요 부분에서는 요걸 제일 많이 질문합니다. 요걸 제일 많이 질문합니다. 자, 볼게요. 데베라이너 최초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이제 분류를 해서 표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 자, 그러다가 세상 원소설 원소 세 개마다 이제 규칙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얘도 원자량이죠. 원자의 상대적 질량으로 따졌어요. 뉴렌즈의 옥타브설, 얘는 세상 원소설 옥타브 8이죠. 8번째마다 반복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죠? 반복된다. 얘도 원자량순이야. 그죠? 원자량순. 자, 멘델레프 원자량순. 그쵸? 여기까지 다 원자량순이야. 멘델레프까지 무게순으로 배열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발견되지 않는 자리를 비워두고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자,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계속 배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 원소들의 성질이 벗어나더라 이거지. 원소들의 성질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어. 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누구 거야? 모줄리 겁니다. 모줄리. 자, 모줄리의 원소 주기율표를 우리는 현재 쓰고 있어요. 자, 모줄리는 뭘 했다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그 원자 번호가 뭘 의미한대? 양성자의 개수 순으로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자,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로 부여를 했죠. 양성자 개수. 그래서 수소가 1번인 거죠. 헬륨이 2번, 리튬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건 누구 거다? 모줄리 거다. 오케이? 모줄리 거다. 됐습니다. 자, 주기율표.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에서 세로줄. 자, 이게 세로죠. 자, 세로줄은 뭘 나타내요? 세로줄은 뭐예요? 뭐냐고. 금속.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은 족입니다. 족. 주기율표의 세로줄. 족. 자, 여기서 족은 뭐예요? 그룹이에요. 그룹이.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세로줄이 있으면 어떻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여기 2족. 얘도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3족. 13족, 14. 14, 15, 16, 17, 18. 이렇게 있죠. 자,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줄. 자, 이 가로줄을 뭐라고 해요? 가로줄. 가로줄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자, 주기는 뭘 의미해요? 얘는 전자 껍질 수를 얘기합니다. 전자 껍질. 반복되는 주기. 전자 껍질을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 수. 자, 그래서, 족. 자, 성질은, 1쪽에서 18쪽. 18개의 성질이 있다는 거죠. 자, 주기는 1쪽에서 7쪽이. 가장 많은 껍질이 7개까지라는 거죠. 가장 안정하게 전자를 채웠을 때. 이렇게 돼 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밑에는 뭐예요? 왼쪽 밑에는 금속이다. 왼쪽 밑에는 금속. 오른쪽 위에는 뭐다? 비금속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속이 비금속보다 훨씬 더 많다. 자, 금속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금속이라는 게 뭐예요? 금속 그럼 뭐가 생각나요? 자유전자. 금속 그러면 자유전자가 생각나야 돼. 뭐야? 금속은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원자핵의 인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자, 비금속. 자, 비금속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색깔에 있는 애 비금속. 자, 얘는 뭐야? 전자들이 어때? 원자핵에 붙잡혀서 못 도망가. 그쵸? 얘를 뭐라고 한다? 속박전자라고 해. 속박전자. 붙잡혀있다. 자, 결국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반발력 이런 현상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주기를 비해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이 성질을 가지고 화학을 계속 타게 되면 계속 이 성질 가지고 뭔가 막 계속 설명합니다. 자, 그럼 요 중간에 끼어있는 얘네 있잖아. 요 파란색. 자, 얘는 뭐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애. 준금속이라고 해. 준금속.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전자가 돼. 어떤 상황에서는 속박전자가 돼. 상황에 따라 전류가 흐를지 안 흐를지가 결정이 돼. 환경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환경을 조절해서 뭘 할 수 있어? 환경을 조절해서 전류를 제어할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뭘 만들어 이걸로? 반도체. 중금속은 반도체. CPU, 메모리야. 메모리. 자, 메모리. 메모리. 샘숭. 자, 그리고 뭐야?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죠? 자. 지금 엔비디아 알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자, 그래픽 카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를 찍었죠. 얼마 전에. 그죠? 왜? AI 때문에. AI 연구를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서 그래픽 카드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연구 결과에 뭐도 많이 필요하다? 메모리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메모리.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투자하세요. 지금 이미 얘가 했잖아. 엔비디아가 뭐야?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야. 제일 비싼 기업. 그죠? 얘는 물량이 없어서 만들면은 뭐야? 몇 년치 물량까지 이제 세계 기업들이 이미 다 매수를 해놨어. 만들면 나한테 주세요. 웃돈 주고 막 사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삼성,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지금 메모리 값이 10배 이상 뛴 거 알아요? 지금 컴퓨터 못 만들어요. 메모리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부유해지겠죠, 그죠? 그 반도체 회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일 없으면 저 반도체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아마 그거를 여러분 대학 생활 할 때 학자금이랑 뭐 용돈까지 줄 거예요. 아마 월급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 받으면서 대학교 다닐 수 있어요. 대신 졸업하면 바로 삼성 가야 돼. 나쁘지 않잖아. 그치? 삼성 가면 돼요. 자, 그래요. 왜냐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기술이. 근데 외국인을 못 써요. 왜? 외국인을 쓰면 어떻게 돼? 다 유출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써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반도체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나? 별로 안 많잖아. 그치? 그래서 막 이제 돈 주고 데려오는 거지. 막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케이.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자, 금속. 방금 얘기했죠. 왼쪽과 가운데. 제일 많아요. 그죠? 자, 금속 그럼 뭐가 생각난다? 5초 전에 얘기했죠. 자유전자.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라고 그랬잖아. 자유전자. 자, 그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1족입니다. 1족. 자, 1족. 근데 수소도 1족은 맞아. 근데 수소가 성질이 달라. 얘만 비금속이거든. 그치? 얘 비금속이야. 얘 비금속이라서 얘만 달라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갖고 얘기해. 자, 그 다음 뭐야?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 것을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알칼리 금속. 자, 수소를 제외하고야. 수소를 빼고. 수소도 1족은 맞아. 근데 성질이 같지는 않아서 그래. 자, 1족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얘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다 금속이죠. 얘 1족 알칼리 금속. 자, 고체입니다. 뭐만? 수은만 액체야, 수은. HG죠, 그죠? 수은만 상온에서 액체 금속이에요. 자, 비금속 어디 있죠?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다 비금속이에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자, 비금속. 자, 비금속. 그 다음에 여기 17조 원소. 뭐가 있죠? FCl, BrI. 그쵸?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해요? FCl, BrI를 17조 할로젠이라고 해요. 할로젠. 17조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17쪽. 요거 외워야 돼요. 어차피 나오니까. 17쪽 할로젠.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 자, FCl, BrI. 그쵸? 수소, 질소, 산소, 탄소. 얘네 다 비금속 원소다. 자,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네,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자, 여기서 브로민만 액체. 자, Br이죠. Br. 얘는 적갈색 액체입니다. 적갈색. 자, 그리고 아이오딘은 고체예요. 얘는 고체. 승화성 고체예요. 자, 요렇게 나머지 기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칼리 금속. 자, 주기율폐의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자, 1종 원소들은 알칼리 금속.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수소를 제외한. 이게 중요하죠. 수소를 제외한. 수소 빼고. 자, 실온에서 모두 고체이다.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다른 금속과 달리 물에 넣었을 때 물 위에 떠. 물보다 밀도가 작다는 거야. 자, 밀도의 정의가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동일한 부피당 질량이야. 그러니까 무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동일한 부피당 무게. 물보다 더 가볍다는 겁니다. 1족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가볍다. 자, 칼로 잘릴 정도 무르다. 물렁물렁하다. 그 다음에 은백색 광택을 띈다. 이거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빛이, 그렇죠? 가시광선의 빛이 쉽게 반사가 돼요. 그렇죠? 은백색 광택을 띈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자, 물과 반응한다.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여기 있는 내용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화학 반응식 나오죠, 그렇죠?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 메탈이잖아. 그래서 대문자 M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하면 뭐가 된다고? Na2O. 자, 산화나트륨이 돼요. 산화나트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2를 써줘야 되고 여기다 4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듭니다. 산화물.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만들어요. 산화물을 만들어요. 자, 만약에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요. 자, 나트륨이야.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 H2O.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NaOH 가 발생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H2.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고 2를 써주면 됩니다. 2 이렇게 됩니다. 자, 나트륨 금속이야. 물과 반응하면 뭐가 된다? 수소기체가 나와요. 뽀글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나와요. 자,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물속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형태로 돌아다녀요. 염기성이라는 거죠. 그죠?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자, 아직까지 잘 모르면 그냥 다 따라서 적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적으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자, 따라서 적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보자.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보자. 자, 유리판에 리튬 칼로 자르면 잘려요. 칼에 잘려요. 자, 단면의 색 변화, 단면의 색이 어떨까? 단면의 색이 어떨까? 삐까 번쩍. 삐까 번쩍. 삐까 번쩍. 오케이. 광택이 나겠죠. 은백색 광택. 은백색 광택이 납니다. 왜? 자유전자 때문에. 자, 근데 이 광택이 어떻게 돼요? 광택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맞아요. 얘가 사라지. 왜 사라지죠? 이 산화 반응. 맞아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산화물이 되기 때문에. 자, 산화물. 산소와 반응하면 뭐다? 다른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오케이? 산화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비커에 물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뭐지? 페놀프탈레인은 뭐라 그래? 뭐라 그러고 페놀프탈레인이 뭐야? 자,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다르는 물질 뭐라 그래? 지시약. 지시하는 약이야. 지시하는 약. 뭔지 알려주는 약이라는 의미야. 인디케이터. 지시하는 약. 자, 용액의 액성. 자, 용액의 액성. 액체의 성질이라는 거야. 액체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냐?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자, 그래서 자, 지금 나온 거 페놀프탈레인. 자, 이 약의 종류 페놀프탈레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BTB.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자,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 자, 리트머스 종이. 표를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외워야 되는 거라서. 자, 페놀프탈레인 무슨 색변화 뭐야? 페놀프탈레인 뭐야? 무무빨. 좋아요. 무무빨. 자, BTB. 자신감을 가지세요. 노초파. 자, B가 블루야, 블루. 여기서 파란색이 있어요. 노초파. 메틸 오렌지는 노 해도 되고 빨주노 해도 되고. 그렇죠? 리트머스. 산성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염기성에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오케이, 적고 외우세요. 과학 공부할 때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 자, 그래서 자, 페놀프탈레인은 뭐? 무무빨. BTB는 뭐? 노초파. 메틸 오렌지는 빨주노. 자,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그렇죠? 순서는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 이렇게 무무빨, 노초파, 빨주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 적었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순선 물에서 원래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슨 색이야? 순선 물이 있으면 무슨 색이야? 무색이야, 무색. 색깔이 안 나타나. 투명한 색이야. 근데 여기가 염기성이 되면 어떻게 돼?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그죠? 자, 우리가 일족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염기성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지. 붉은색으로 변한다. 오케이. 자, 비커에 물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리튬 조각을 좁쌀 크기로 잘라놓고 변화를 관찰하면,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어떻게? 물렁물렁 매우 물렁물렁하게 쉽게 잘린다. 자, 자르는 단면 은백색 광택이 있지만 사라진다. 자, 물과 반응. 자, 물과 반응하면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 기체가 무슨 기체? 수소. H2. 수소기체. 자, 물과 반응 후 용액의 색깔 변화. 지시약 때문에 무슨 색? 붉은색. 그쵸? 염기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용액 색 변화 염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 페놀프탈레인.
자, 이게 다 공통적이죠. 공통적입니다. 자,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을 보세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뭐가 차이점이죠? 자, 뭐가? 무르다, 매우 무르다. 자, 광택이 서서히 사라진다, 빨리 사라진다, 겁나 빨리 사라진다. 기체를 발생시킨다, 빠르게 발생시킨다, 미친듯이 발생시킨다. 무슨 차이예요? 반응성. 반응에 얼마나 반응을 잘하느냐.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주기율표에서 왼쪽 밑에 금속인데, 자, 일쪽에 뭐야? 아래로 갈수록 반응의 성질, 반응의 크기가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야.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큽니다. 왜? 왼쪽 밑으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할로젠 17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떨까요? 오른쪽에 있는 건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위로 갈수록. 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금속의 성질, 자, 점점 강해진다. 결론!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단면이 은백색 광택을 띠나 공기 중에 빠르게 반응해 광택을 내는다. 산화물로 되는 거죠.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염기성이 된다. 염기성이 된다. 오케이. 할로젠 17종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하죠. FCl, Br, I.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정확하게는 동종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같은 종류의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지네들끼리 결합해서 두 개짜리로 되어 있다. F2, Cl2, Br2, I2 요렇게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네들 다 뭐야?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독특한 색깔을 띈다. 그죠? 자, 얘는 기체, 얘는 기체, 얘는 액체라고 했어요. 아까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고체라고 했습니다. 고체. 그쵸? 고체. 자, 기체, 액체, 고체. 기체, 브로민만 액체, 그다음 고체. 옅은 노란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요렇게 됩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되죠? 오케이. 알겠죠? 자, 반응성이 커서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CL이 있어요. 자, 금속 NaCl. 그쵸? 염화 나트륨 일족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잘하죠. 자, 그 다음에 HCl. 염화수소. 얘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해요. 그죠? 수소와도 반응을 잘하죠. 오케이. 자, 염소는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뭐가? 소금이 됩니다. 염화 나트륨 열과 빛을 내면서 반응해요. 자, 수소와 플루오린을 결합하면 뭐가 돼요? HF. 얘는 산성을 띱니다. 물에 녹아 산성을 냅니다. 수소와 물. 그렇죠? 할로제나 수소라고 해요. 자, 얘를 할로제나 수소. 할로젠화 수소.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산성을 띱니다. 할로제나 수소는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이 방출돼서 산성을 띱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원소들의 주기성. 원자의 구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자,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 모르는 사람 없죠. 양성자 수가 다르면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양성자 수가 같으면 원자의 종류는 똑같은 겁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순간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과학자 보호. 자, 닐스 보호죠, 그죠? 과학자 보호 얘기도 했죠, 보호. 자, 보호 때부터가 뭐야? 얘가 미시세계야, 그죠? 얘가 미시세계. 자, 미시세계. 얘에 대해서 미시세계에서 적용되는 역학을 시작한 사람. 자,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자, 뭐 아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이렇게 설명하죠. 이 껍질 얘기하는 사람이 보호입니다. 보호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과학자 보호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 특정 궤도를 돌고 있고, 그 궤도를 우리는 껍질이라고 하자. 이 껍질을 우리 원소 주기율표의 주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주기입니다. 전자는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대로, 자, 몇 개씩 찬다? 2, 8, 8, 2. 요렇게 2, 8, 8, 2.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차례대로. 자, 수소는 1개, 헬륨 2개, 리튬은 3개, 2개 차고 3개. 이렇게 찬다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이게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이게 다. 탄소 6개, 2개 차고 4개 차고.
나트륨 11개, 2개, 8개, 1개 이렇게 차는 거지. 그게 이런 규칙으로 찬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자. 자,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자, 보의 원자 보용으로 전자를 다 배치했어. 다 배치했을 때 18쪽 원소, 얘네들이 중요해. 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다 차면 어떻게 된다고? 안정해진다고. 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차면 안정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1쪽 원소들은 어떻게 되려고 해? 자, 얘가 얘네들처럼 되려면 전자를 하나 잃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없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제가 리튬 이온이 1+ 이온이 얘네들은 뭐야? 1+. 자, 이온이 잘 된다. 얘네들은 2+가 잘 된다. 얘네들은 3+가 잘 된다. 자, 얘는 17쪽 원소는 1-가 잘 되죠. 얘는 2-가 잘 됩니다. 얘는 3-가 잘 돼요. 오케이? 이런 이온이 되려는 성질의 규칙성이 이것 때문에 나온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18쪽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해요? 얘처럼 되려고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자, 옥타가 8이라 그랬죠? 옥타가 8. 8전자 규칙이에요. 8전자. 물론 헬륨은 2개지만 여기 다 포함해서 그냥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1중에는 하나고 2중에는 2개고 3중이 3개, 4중이 4개로 정해져 있다. 오케이. 원자과 전자. 결론.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가 뭐야?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죠?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근데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바깥쪽 전자야. 그렇죠? 자, 가장 바깥쪽 전자 중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자, 이걸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한다?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화학적 성질. 어떤 결합을 하느냐가, 몇 개의 결합을 하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각 주기마다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지.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거야. 각 주기마다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죠?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원자과 전자수. 자, 얘는 1. 자, 얘는 원자과 전자 2개. 자,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6개. 7개. 얘는 원자과 전자 0개. 그렇죠? 얘는 반응 안 하니까. 그죠? 0개. 자, 요렇게 원자과 전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야?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를 채우려고. 왜? 그게 안정하니까. 그죠? 그게 안정하니까. 자,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비활성 기체는 매우 안정해. 그래서 얘는 뭐다? 지 혼자 다녀. 그래서 뭐라고? 얘가 1원자 분자. 그죠? 원자 자체가 분자야. 1원자 분자라고 한다. 1원자 분자라고 한다. 자,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에드월룬, 네온사인, 형광등 기체 뭐 이런 데 쓰인다. 매우 안정합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자,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안정하기 때문에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안정해지려고 18쪽 전자 배치처럼 되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 옥텟 규칙. 그죠?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옥텟 규칙. 됐죠? 자, 화학 결합의 종류. 자, 이온 결합. 자, 뭐가 이온 결합을 하죠? 이온 결합은 왜 해요? 이온 결합 누가 하면 이온 결합이에요? 금속 비금속.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에요. 왜? 금속은 전자를 쉽게 주고 비금속은 전자를 쉽게 갖고 오니까. 그렇지? 자, 금속이 전자를 줘요. 그럼 뭐가 돼? 양이온이 되죠. 비금속이 전자를 받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음이온이 되죠.
자,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으니까 얘가 인력이 발생해서 결합을 해요. 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해요. 자,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자, 나트륨. 자, 전자 하나만 없으면 되네. 자, 얘가 나트륨 이온. 자, 마그네슘. 얘는 두 개가 없으면 되네.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 두 개만 없으면 되니까. 자, 산소. 산소는 어떻게 돼? 전자 두 개만 얻으면 돼요. 산화이온. 자, 염소는 염화이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금속과 여기 있는 비금속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거야. 만약에 얘와 얘가 가까워진다. 그럼 나트륨하고 산소가 1 플러스 2 마이너스야. 얘는 하나짜리고 얘는 두 개짜리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Na2O의 형태로 결합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 그죠? 자, 얘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가 2대 1로 결합해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결합한다. 그럼 뭐야? Mg가 2 플러스고 O도 2 마이너스야. 그러면 1대 1로 결합하면 되네. 그래서 얘는 MgO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돼요. 자, 만약에 NA와 CL이 결합하면 뭐야? 1대 1이니까 NaCl이라고 하면 돼. 그럼 실제로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거야. 자, 마지막으로 Mg와 CL이 결합하면 어떻게 돼? Mg가 2 플러스고 CL이 1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2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이 전화를 상쇄하려면 얘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서 MgCl2라고 해야 돼.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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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결합해 형성할 때 금속 원소로부터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적인적 인력으로 결합하는데 전하량을 상쇄시켜주니까 비율이 결정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전자를 줘서 이온이 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진다. 염화칼슘, 얘는 2 플러스 1 마이너스가 1대 2로 결합해야 된다. 그죠? 예. 공유결합. 자, 어떤 애들이 공유결합을 해요? 비금속끼리. 비금속. 자, 비금속과 비금속은 공유결합을 해요. 비금속과 비금속. 자, 뭐라 그랬죠? 자, 수소. 수소가 있어요. 자, 얘는 전자가 하나 있죠. 자, 또 다른 수소가 있어요. 수소. 양성자로 쓸게요. 예, 양성자로 할게요. 양성자. 전자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수소는 어떻게 헬륨처럼 되려고 할 거 아니야. 옥텟 규칙 만들려면 전자 하나를 갖고 와야 돼. 전자 하나 필요해. 니 거 줘 하고 잡아당기겠지. 자, 얘도 나도 필요해. 니 거 줘 하고 잡아당기겠지. 근데 비금속의 특징 줘 안 줘? 안 주지. 안 주니까 어떻게 돼? 자체가 끌려가는 거야. 그치? 얘가 끌려가서 어떻게 된다고?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서, 자, 이렇게 끌려가서 결합을 형성하게 돼. 자, 그래서 얘도 얘와 얘를 잡아당기고 얘도 얘와 얘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딱 결합이 딱 채워지는 거야. 그죠? 이거를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유한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전자쌍.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원소가 없기 때문에 얘가 가까워지면서 얘도 결국은 정전기적 인력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정전기적 인력. 자,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라고 합니다. 하나 결합하면 단일 결합. 두 개를 공유하면 산소처럼 두 개를 공유하면 이중 결합. 질소처럼 세 개를 공유하면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죠? 단일, 이중, 삼중. 자,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 자, 수소는 몇 개 필요해요? 하나 필요해요. 산소는 2개 필요해요. 그래서 자, 너 같이 공유하자. 자, 너 같이 공유하자. 그러면 산소는 2개, 전자 2개가 추가되고 수소는 전자 1개가 추가돼서 비활성 기체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럼 요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자, 공유결합. 공유전자쌍. 자, 공유전자쌍. 뭐가? 단일 결합이 2개. 단일 결합이 2개인 거죠. 그죠? 자, 단일 결합이 2개 있다고 해서 이중 결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단일 결합이 2개요. 비공유 전자쌍도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자, 공유하지 않은 것들. 자, 여기 하나 두 쌍 있죠. 두 쌍. 자, 공유하지 않은 것도 뭐야? 쌍으로 계산합니다. 그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비공유 전자쌍. 됐습니다. 다음. 자, 소금과 설탕. 소금은 NaCl이죠. NaCl. 설탕은 뭐죠? C12H22, 51. 얘가 설탕이에요.
자, 소금은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 다 비금속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이죠. 자, 얘는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분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온 결정이라고 해야 돼요. 이온 결정. 자, 소금은 고체. 둘 다 안 흘러. 둘 다 안 흘러. 전류가 안 흘러. 자, 소금은 이온 상태로 결합했는데 왜 안 흘러?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을 못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려면 전할진 입자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해요. 수용액. 자, 얘가 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안 흐르죠. 왜? 이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온 자체가 없어요. 자, 소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나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른다. 설탕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에 녹아서도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체 상태건 수용액 상태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설탕은 이온 자체가 아니야. 절대 전류가 안 흘러. 이런 얘기죠. 이온결합 물질, 고체 상태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액체, 용융액이죠. 가열해서 녹이거나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흘러요. 왜냐하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고체 상태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이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음이온은 플러스극,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유결합 물질, 자, 물에 녹아도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전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죠.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OX 퀴즈, 자, OX 퀴즈를 다 풀고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OX 퀴즈 풀래니까? 화장실. 자, 환희 갔다 와서 OX 퀴즈 푸시고. 자, 다 OX 다 풀었죠? OX 다 풀라고 했냐 안 했냐? 자, OX 다 풀었죠? 질문 없죠? 자, 핵심 문제. 자, 대표 문제.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 영역 가, 나, 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중인 거 확인하고 얘는 알칼리 금속이죠, 그죠? 알칼리 금속 1조. 자, 그 다음에 다 할로젠. 그렇죠. 17조. 자, 찾아놓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얘가 리튬, 얘가 플로린, 얘가 나트륨,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그쵸? 찾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수 없으려면. 자, 가에 속한, 알칼리 금속에 속한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같은 족은, 껍질 수가 아니죠. 껍질 수는 주기예요, 주기. 같은 주기죠. 틀렸어요. 자, 나에 속한 원소는 화학적 성질. 이것도 틀렸죠. 이건 같은 족에 대한 얘기죠. 자, 다에 속한 원소. 자, 얘는 비금속, 할로젠이니까 비금속 원소죠. 맞죠? 힘내. 그렇죠? 힘내. 자, 그냥 주기율표의 구조에 대한 질문이네요. 구조에 대한 질문. 띠띠띠. 자, 6번. 자, X가 뭐예요? 자, 6번 X 뭐예요? 리튬. 리튬. 자, O가 뭐예요? 자, 뭐죠, 얘? 산소. 이거 자, 그 다음에 Y가 뭐예요? 염소. 좀 외우세요, 좀. 외우세요. 빨리 찾아야 돼요. 시간 없어요. 자, X와 Y. 1쪽하고 17쪽이죠. 그럼 뭐야? 1대1로 결합해야죠. 틀렸죠, 그쵸? LiCl, 염화 리튬이라고 합니다. Y2, Cl2. 그쵸? 자, 특유의 색깔을 띠는 특징이 있어요. 노란색, 연노란색, 노란색 뭐 이런 거죠. 젓갈색, 뭐 이렇게 보라색. 자, O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그러네, 그죠? 그렇네. 산규알철, 그렇죠? OCHN, 산탄수질.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네. 4번. 쌤 X라운드 1대1이에요. 뭐가? X랑 O네. 소리. X랑 Y가 아니었네.
자, X랑 5네요. 자, X가 오면 리튬과 산소네요. 그죠? 리튬과 산소면은 얘가 1 플러스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되니까 2대1. 아, 맞네. 쏘리. 길이디. 얘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요. 다음. 자, 11번. 자, 11번 해보세요. 11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 3주기 원소이다.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2번이죠. 자, 3주기 원소이다. 껍질 3개인 거. 그치? 껍질 3개인 거. 얘 틀렸고, 그죠? 껍질 3개인 거 찾으면 돼.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이네. 일종 원소. 하나만 있어야 돼. 그죠? 2번. 끝이죠? 자, 다음. 쭉쭉쭉쭉쭉. 3점 한번 해보시죠. 3점. 18번. 자, 편은 2, 3주기 원소 X, Y, Z에 대한 자료다.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자, 2, 3주기 원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2, 3주기 원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퀴즈 형태로 이게 뭐게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찾으세요. 2주기. 리베 붕탄질산. 불. 네. 자, 남알규 인황. 알규 인황 염화. 선생님 그냥 이거 안 쓰고 바로 찾을 수 있어. 근데 점점 이런 형태가 어려워진다고. 점점 막 조건이 많아지고 되게 막 미지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자, 원자 가진다 2개. 이종 원소네. 여기. 그쵸? 여기에 X가 있어. 자, 그 다음에 Y와 7개. 17종 원소네. 여기. 그쵸? 여기에 Y와 Z가 있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X는 2종 원소이다. 맞죠? 2종 원소입니다. 자, Y는 2주기. 자, Y와 Z는 무슨 차이라고 해요? 원자 번호는 Y가 더 크대요. Y가 X보다 크다. Y가 X보다 크다. 잠깐만. 2, 3주기. Y가 X보다 크다. X는 2주기. Y가 2주기. Y와 Z는 Y와 Z는 성질 비슷하겠죠. 자, 2, 3주기 원소인데 X, Y, Z 원자 전자수 2개. Y가 X보다 크다. 원자 보면은 Y가 X보다 크다. Y가 X보다 크다. X가 베릴륨이면 Y, Z가 둘 다 가능하잖아. 먼저 Y가 F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원자 번호는 Y. 원자 분호 수은이라고 했어요? 위에 원자 번호는 Y보다 X가 Y보다 X가 크다. 아니 Y가 CL일 수도 있잖아. X가 더 큰 거. 어? Y보다 X. Y보다 X가 더 크다. 그렇죠. X가 더 크네. 오케이, 쏘리. X. 얘가 마그네슘이네. X가. 마그네슘. 그럼 얘가 Y고 얘가 Z고.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2주기, Y는 2주기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2주기 원소 맞네요. 맞네요. 그쵸? X, Y보다 X가 더 크다. 그래요. X가 더 크다는 얘기겠네. 밑에 19번. 18종 원소를 제외한 원자 ABC에 대한 자료이다. 자, 원자가 전자수. 자, 얘가 1쪽이야. 1쪽. 자, 3주기 1쪽이야. 3주기 1쪽 뭐죠? 나트륨이네, 뭐죠? 나트륨. 예, 나트륨. B는 나트륨. 자, 얘는, 얘 1주기. 그러면 수소네요, 얘는. 왜? 18종 원소를 제외했으니까. 무조건 수소네요. 자, 전자수 7개. 자, 얘는 뭐예요? 얘는 할로젠이야, 할로젠. 뭔지 모르겠지만 할로젠이야. 할로젠. 또 조건 있나요? 뭐가 더 크다? 없네요. 그렇죠? 할로젠.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은 1이다. 자, 전자수. 할로젠인데 전자수가 1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수가 1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얘 수소잖아, 얘는. 수소니까 1이죠. 1. 맞네. 수소니까 A를 얘기하니까 1. A와 B는 같은 종 원소이다.
A도 일족 원소죠. 맞네요. 그렇죠? A도 일족 원소입니다. 자,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자, B는 3주기, C.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이거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가 1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3주기. 전자수가 7개.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C는 어떻게 알죠? 전자수로 알죠. 전자가 7개. 아, 전자가 7개죠. 아, 원자가 전자가 아니죠. 자, 소리 집중이 안 되네. 그럼 전자가 7개니까 뭐예요? 질소네, 질소. 이거 할로젠. 원자가 전자인 줄 알았네. 얘가 이걸 적어놔서.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질소니까 몇 주기예요? 2주기죠, 2주기. 그죠? 안 갔네. 그래요.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안 돼. 자, 볼게요. 뭘 할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풀어보. 대표 문제 46번. 왜 한일 한번 푸세요. 왜 쉬는 시간?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닌데. 개념의 문제인데. 빨리 갔다. 안 돼. 안 돼.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알칼리 금속. 담요 변화, 쌀알 크기, 비커. 어떻게 달았다? 물과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 가설은 옳다. 나이스요? 오케이. 나이스요? 네. 몇 번? 저 4번? 자,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이죠. 자, 단면 변화. 얘는 산화물, 산소와 결합해서 강택이 사라지는 거죠. 자,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 쌀알 크기. 자, 얘는 뭐죠? 수소기체 발생하죠. 그리고 용액은 염기성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야? 염기성이 되니까 붉은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붉은색. 여기 있네. 자, 그래서 가설은 옳다. 알칼리 금속은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가면 산소 반응해서 그래요. 자, 다해서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자, 같은 족 금속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그쵸? 알칼리 금속 성질이 비슷하다. 4번. 오케이. 다음. 자, 얘 A2 이거 뭐예요? 7번 원소 보이죠? 그죠? 양성자 7개니까 N2네, N2. 삼중결합. 질소 분자. 자, 공유한 전자 상태 쌍. A의 원자가 전자는 7개이다. 5개. 그죠? 5개죠. 다음. 자, 55번. XY3. 뭐 같아요? 예. 뭐 같아요? 암모니아. NH3입니다. 자, Y는 수소죠. 양성자 수는 1개죠. 틀렸죠. 양성자 수는 1개입니다. XY3 분자 1개, 공유 전자 쌍 3개 존재한다. 분자 1개, 얘가 공유 하나, 둘, 3개. 맞죠? 3개. 자, X2는 뭐야? N2를 얘기하죠. N2. X 원자 사이 결합은 공유결합. 맞죠? 저 비금속끼리 결합이니까 공유결합. 4번. 자, 59번. AB와 B2를 화학결합으로 결합한 모형이다. 자, 모형이다. 자, B2예요. B2. 자, 얘 이중결합하고 있네. 두 쌍 보이죠? 이렇게 이중결합. 2주기 이중결합 할 수 있는 거. 뭐죠?
산소예요, 산소. 그죠? 산소입니다. O2. O2. 자, 그럼 얘는 산소란 얘기야. 산소. 근데 얘가 1대1로 결합했어. 그럼 얘가 2-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2 플러스가 돼야 돼. 그지? 그러면 2 플러스인데 내용과 같아. 그럼 원래 몇 개짜리야? 12개짜리라는 거야. 12개에서 2개 뺏겨서 10개짜리 된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마그네슘이라는 거죠. Mg2 플러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MgO가 형성되었구나. N은 2다. 그렇죠. 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A는 3주기, B는 2주기죠. 틀렸어요. 자, B2 공유전자 쌍은 두 쌍이다. 그렇죠. 오케이. 자, 요렇게 디귿디귿. 자, 다음 66번 전기분해. 그림은 물질 A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는 이온이 되네. 자,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자, 이온결합. 그렇죠? 이온이 보이죠, 이온. 자, 얘는 녹았는데 이온이 안 되네. 얘는 공유결합 물질. 포도당 같은 거죠. 포도당 같은 거. 자, 그래서 B가 설탕이나 포도당, 설탕. 자, A는 뭐가 돼야 돼요? 염화나트륨 1번이죠. 그죠? 1번. 1번입니다. 다음. 자, 심화 문제. 자, 이거 몇 개 있냐? 자, 이거 막 이렇게 퀴즈식으로 막 나죠. 퀴즈식으로. 자, 14번. 대표 문제. 14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알칼리 금속 A를 유리판 위에 놓고 칼로 자르는 단면을 관찰한다. 자, 페놀프탈린 2-3방울 넣고 당긴 비커 사레모니 A족을 넣고 반응을 본다. 자, A에서 광택이 사라졌다. 산화됐기 때문에, 그죠? 산화물이 됐기 때문에. A는 물 위에 떠서 반응한다. 밀도가 작다는 얘기죠. 자, 기체가 발생한다. 기체는 수소기체. 붉은색은 뭐예요? 염기성이라는 의미죠. 염기성. 자, 가에서 광택이 사라질 때 A의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한다. 그렇죠.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진 거죠. 자,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전자를 잃는다. 맞아요? 자, 이 A 알칼리 금속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뭐가 되는 거야? 산소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 산화는 배웠잖아. 산화가 되는 거죠. 자, 산화는 뭐야? 전자를 잃는다. 자,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A가 산화됐다. 전자를 잃었다. 맞잖아. 자, 나에서 반응 후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염기성이죠. 염기성입니다. 3번. 염기성입니다. 다음. 또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셔야 되고. 자, 21, 22번 풀어보세요. 21, 22번. 대표 문제 2개. 21, 22. 똑같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다음 써서.
됩니까? 내세요. 볼게요. 설탕, 염화 나트륨, 물질 A의 전기 전도성. 전류가 흐르면 LED에 불이 들어온다. 설탕, 염화 나트륨 전기 전도성을 A의 전기 전도성을 LED로 관찰한다. 자, 고체 상태는 뭐 다 없죠. 수용액, 자 설탕, 얘는 분자니까 얘는 이온결합 물질. 얘 들어왔네, 얘 이온결합. 자, 얘도 이온결합 물질, 이온 결정일 거예요. 자, 오는 대로 고르죠. 설탕은 공결합 물질입니다. 자,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 나트륨 양이온과 음이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류가 통하는 거죠. 자, 염화 칼슘으로 A가 적절하겠죠, 그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쉽네. 다음. 자,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는 설탕과 염화 나트륨 중 하나이고 B는 포도당과 염화 칼륨 중에 하나이다. 자, 두 개의 비커에 고체 상태에서 A와 B를 각각 넣고 전기 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른지 확인한다. A와 B가 들어있는 비커에 증류수를 넣고 녹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을 비교한다. 자,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가는 A와 B 고체잖아. 둘 다 안 흐르겠죠. 2네. 자,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얘도 두 개래. 자,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두 개래. 자, 그러면 이 둘 다 뭐라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결정됐네. 얘가 염화 나트륨. 자, 얘는 뭐야? 염화 칼륨, 염화 칼륨, KCl.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 기억은 이다. 맞습니다. 나에서 A는 분자 아니죠. 이온입니다. 자, B는 이온결합 맞아요. 그렇죠? 다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기억드려. 3번.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객관식 문제 열심히 다 풀어 오시고, 자, 서술형은 여러분들 잘 안 하니까, 자, 같이 합시다. 여러분 안 하잖아, 서술형. 객관식은 하나? 객관식은 하지. 문제 열심히 풀어 보세요. 1등급 맞아야 되잖아, 1등급. 자, 다음은 2,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BC에 대한 자료이다. ABC는 원소기호이고 AB는 화학식이다. 이거 주의하세요. 제국에서 많이 틀려요. ABC의 원자 번호 중 가장 작은 것은 4이다. 4번이 있다는 거야, 4번. 그럼 뭐야? 베릴륨이네, 그죠? 베릴륨이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4번 베릴륨이 있다. 자, 2, 3주기에 속하는 원자다라고 했네요. A와 B가 결합하면 A, B가 되고 이온 상태에서 전자수가 서로 같다. 이온 상태에서 전자수가 같다. 무슨 얘기지 이게? 이온 상태에서 전자수가 같다. 이온 상태.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2, 3주기니까 2, 3주기 사이 껴있는 게 뭐예요? 비활성 객체가 네온이죠. 네온. 다 적을게요. 자, 리베붕탄질산, 플레, 그렇죠? 자, 남아알규인화, 염화. 자, 근데 2, 3주기를 적었어. 2, 3주기에서 A와 B가 결합한 이온 상태의 전자수가 서로 같은 거 얘밖에 될 수 없어. 그치? 네온밖에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하나가 플로린이면 하나는 나트륨이야.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NaF거나 또 뭐예요? MgO거나 1대1로 결합하니까 MgO거나 그 다음에 그죠? ALN이라는 건 없어요. 그쵸? 본 적이 없어요. 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A, B, C를 쓰세요. 그러면 베릴륨은 무조건 안 되니까 A와 B가 결합하니까 C가 베릴륨이네. 얘 베릴륨. 결정. 4번 베릴륨.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뭐냐 했냐? A와 B. 자, A.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을 먼저 쓰는 거야. 금속 먼저 쓰고 비금속 쓰니까 A에는 나트륨이 온다면 B는 플로린이 와야 돼요. 자, A가 마그네슘이 온다면 B는 산소가 와야 돼요. 1대1로 이온 상태에 결합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A와 C. A와 C의 원자가 전자수. 잠깐만. A와 C. 또 잘못 읽었네. 왜 자꾸 마음대로 읽지? 자, 그래요. A와 C의 원자가 전자수가 같대요. 자, A와 B가 이런 애니까 C는 베릴륨이네. 얘 확실하죠, 그죠? 왜 이렇게 밥 먹고 졸리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읽지, 글을? A와 C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대. 베릴륨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2개죠? 얘니까 얘여야 되네. 마그네슘 결정이네, 그죠? 그래서 금속이 먼저 와야 되죠. 얘가 마그네슘이면 B는 산소가 와야 돼요. 그죠? MgO네. MgO 찾았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MgO.
자, 물질 AB에서 A와 B의 이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원소를 쓰시오. A와 B의 이온과 같은 전자배치. 자, A와 B의 이온과 같으니까 네온일 수밖에 없죠. 네온. 자, A와 B가 그러한 전자배치를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옥텟규칙, 그쵸? 옥텟규칙. 자,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진 옥텟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술형으로 쓰면 되겠죠. 2번. 자, 2번 볼게요. 2번. 할로젠. 자, 뭐가 할로젠이라고 그랬죠? 할로젠 대표로 X라고 표기해요. 자, FCl, Br, I를 얘기하죠. 자, 외부 온도 변화에 강한 용기 4개를 준비한다. 용기 A, B, C, D 중 A와 B는 투명. 얘는 투명. C와 D는 불투명하다. A, B, C, D에 F2CL2, Br2, I2를 무작위 순서대로 넣는다. 외부 온도를 마이너스 200도씨에서 200도씨까지 서서히 높인다. 자, 상온 25도씨. 상온에서 D는 물질은 액체다. 그럼 D는 뭐야? 상온에서 액체인 거 브로민이죠. 적발색 액체. 브로민.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얘 아이오딘이죠. 아이오딘입니다. 자, 황록색. 얘가 뭐죠? 염소죠. 염소. 자, 그쵸? 그 D가 브로민이니까 얘가 뭐인 거야? 얘가 플로린이네. 그쵸? 얘는 연노란색이에요. 연노란. 연노란색. 오케이. 자, 됐습니다. 얘는 적갈색. 적음되고. 얘는 연노란색. A, B, C, D가, 다 적었네. 그죠? 자, 이거 채우면 되는 거네. 자, 상온에서 쓰세요. 자, A는 뭐야? A는 상온에서 25도씨에서 I는 고체, B는 기체, C도 기체, 그렇죠? D는 액체. A, B, C, D 중 용기 내부의 물질이 먼저 기체가 되는 순서대로 쓰시오. 자, 뭐가 먼저 기체가 되냐? F가 먼저 기체가 되죠. F2, CL2, Br2, I2.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제일 먼저 돼요. 온도를 높이면. 자, 왜냐? 기체가 된다. 라고 하면, 끓는 점. 끓는 점. 자, 같은 건데, 끓는 점이라고 할게요. 끓는 점. 끓는 점 뭘 의미해요? 분자간 인력을 의미해요. 자, 분자간 인력. 인력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먼저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쵸? F2, CL2, Br2, I2 순으로 인력이 작은 애가 먼저 기체가 됩니다. 끓는 점은 분자간 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세요? 다음. 자, 금속 ABCD, 리튬, 나트륨, 칼륨, 갑자기 자, 4개 비커에 각각 일정량의 물을 넣는다. 4개 비커에 동시에 각각 같은 입자수의 ABCD 조각을 넣는다. 시간에 따라 처음부터 발생한 기체의 총량을 측정한다. 자, 기체 발생하는 양이 적은 수도부터 뿔뿔뿔뿔뿔로 기록한다. 금속 C는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속 C는 금속 C. 자, 뭐예요? 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쵸? 자, 그러면 마마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났어. 뭐야? B가 뭐야? 반응 안 일어나는 자, B가 은이에요. 자, 이 기체는 수소기체 얘기하는 거죠. 일쪽이니까. 얘네 일쪽이죠. 자, 그러면 일쪽에서 반응성이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왜? 금속의 성질 때문에. 자, 그러면은 최초의 성질 제일 작은 게 리튬이 D. 그렇죠? 자, A가 나트륨. 제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C가 칼륨. 다 찾았다. 그렇죠? 칼륨. 됐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 반응성은 자, 아래로 갈수록 증가. 자, 아래로 갈수록을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금속의 반응성의 크기가 커져요.
수소 기체가 잘 발생하죠. 다음. 자, 4개의 비커에 모두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금속은 반응이 일어난 거 다 그죠? A, C, D입니다. 자, M으로는 이와 같은 반응식을 쓰세요. 반응식. 오케이. 반응식을 쓰세요. 자, 지금 여기 뭐예요? 요게. 자, H2O와 M 사이의 반응식. 자, 그 다음에, 염소기체. Cl2죠, Cl2. Cl2와 M 사이의 반응식. 자, 그 다음에, 산소, O2와 M 사이의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을 요 3개의 화학 반응식 다 쓰면 퇴근. 화학 반응식 앞에 나왔잖아. 쓰세요. 자, 다 써서 맞춤 퇴근. 자, 반응식 쓰라고. 누가 앞에 찾아보래. 앞에 찾아보고 하면 안 되지. 화학 반응식 쓰는데. 왼쪽 알칼리 금속이에요. 수소가 나오지 산소가 안 나와. 아, 왜 산소가 써? 수소라고 써야지. 에헤이. 자,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자, 금속. 자, 금속 M. 헷갈리면 그냥 나트륨이나 쓰세요. 나트륨. 얘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나트륨. 자, 얘가 뭐랑 반응해? 물과 반응해. 물과 반응해. 자, 그러면 뭐가 된다고? 수소기체가 나와. 수소기체 먼저 써도 상관없어. 수소기체 나와. 그 다음 뭐가 되죠? 얘 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이 돼요. 염기성이 되니까. 그죠? 수산화나트륨. MOH. 이렇게 쓰시면 돼요. MOH.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면 얘도 2가 돼요. 저 2 이렇게 맞아야 돼요. 2M 플러스 2H2O. 이 MOH랑 H2. 자, 얘가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자, 산소와의 반응식. 자,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하면 뭐가 돼요? Na2O가 된다 그랬죠? M2O가 됩니다. M2O. 그러면 산소를 맞추기 위해서 2개를 해줘야 되고 얘는 4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4개를 해줘야 돼요. 자, Cl2와 M의 반응식. 자, NaCl이죠, NaCl. M 플러스 Cl2가 NaCl이 됩니다. MCl이 돼요. 자, 그럼 얘 2개짜리니까 여기다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면 끝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반응식 잘 기억하시고, 압도적인 1등급을 해야 되고, 그죠? 압도적인 1등급 하겠습니다. 안녕, 잘 갔다. 잘 가세요. 수고했어요. 안녕.